자, 2021학년도 수특, 독서, 융합 12 지문, 뭐 기하학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앞부분은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기 문제 딱 봐도 3점 문제로 나올 만한 보기 문제죠. 그리고 지금 6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5번 문제에 대한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 5번이랑 6번이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범위를 공유를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6번이 어려웠으면 당연히 5번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고 5번이 잘 안 풀렸으면 6번도 잘 안 풀렸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할 거예요. 5번 문제 강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그리면서 했거든. 이제 여기서도 하긴 할 건데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려나 여기서는 이런 지구본을 머릿속에 상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지구본, 이 구에서의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보기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기는 한데 이 마찬가지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어렵게 내려면은 당연히 지구를 그 구체를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게 나왔어요. 일단 읽어봅시다. 평면인 지도 위에 북반구에 위치한 평면인 지도 북반구에 위치한 위도가 다른 도시인 뉴욕과 취리 사이의 항공 경로를 나타냈다. 왼쪽의 뉴욕에서 오른쪽의 유럽의 취리까지의 측지선을 그리면 선 A가 되는데 이 측지선이 뭐냐?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측지선이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어요. 측지선은 다시 그려보자면은 이러한 녀석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적도가 여기 있어요. 이 위에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뉴욕, 뉴욕, 여기가 다 글씨를 다 쓰지 말자. 여기가 뉴욕, 여기가 취리인데 이 녀석을 직선으로 그리고 측지선, 지도에서의 최단 거리 그리고 측지선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측지선이 뭐냐? 구면거리와 측지선이라는 A 괄로 쳐진 부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구의 면 위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대원을 그렸을 때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되고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의 측지선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구의 가장 큰 둘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두르면은 그것이 될 것이고요. 아, 이걸 접으면 안 되는데 책을. 그리고 이 세로를 기준으로는 세로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는 경로로는 아마 뭐 이게 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쯤으로 해가지고 아마 요런 이 식으로 그리면은 요 녀석 역시 이 구를 한 바퀴 제일 넓게 두를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 선 또는 이 선의 일부를 측지선이라고 하는데 지문을 다시 봅시다. 요것을 측지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쵸, 이걸 대원이라 그러고 이 대원의 일부를 측지선 이것 때문에 내가 5번을 먼저 보라고 했던 거야.
이걸 측지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 A가 된대요. 그리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직선으로 연결지은 바로 요 선분을 B가 되고요. 지도상에서 평면이죠. 평면상의 최단거리가 B가 되고요. 선 C는 뉴욕과 위도가 같은 스페인의 한 도시까지의 거리를, 지도상의 최단거리를 그려서 나타냈고, 지구는 완전한 구다. 그림을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를 보자 이거죠. 선 A는 지구 위에 대원을 그렸을 때 대원의 원호에 해당하게끔, 이 원호가 뭐죠? 원호가 뭐죠? 곡선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요게 지문에 설명이 나왔나요? 내가 살짝 훑어봤는데 지문에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았거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선 C, 요거는 맞죠? 대원을 그렸을 때 A가 측지선이라는 말 자체가 대원의 원호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맞고, 선 C의 항로는 두 번째, 2번 선 C의 항로는 두 도시의 위도가 같지만 최단 항로로 비행한 것은 아니겠군.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요거에서 아리까리 했는지 정확하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렸는지, 5번, 6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면 기하학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 헷갈렸나요? 이게 직선상에서는 최단 항로라고 하지만 사실 북위도이기 때문에 북위도만을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를 갈 수밖에 없죠. 지구를 찢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녀석에서 X, 이거 좀 안 좋은 곳에 그린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할까요? X라는 지점이 있고 Y라는 지점이 있는데, X라는 지점에서 Y라는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최단 거리로 지구 위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요렇게 움직이는 걸 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나요? 요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 이건 좀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측지선이라는 녀석이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이거 머릿속으로 지구본을 떠올려 봐요. 지구본을 떠올려 보는데 지도상의 최단 거리를 평면인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는 지구본인데, 평면인 지구 지도를 생각을 해봐요. 그 지도상에서 그 평면으로 그려지는 그 선분이 사실 구 위에 덧씌웠을 경우에 구면상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선 C의 항로는 두 도시의 위도가 같지만 최단 항로로 비행한 것은 아니겠군 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선 C잖아. 요 녀석을 지금 직선으로 생각해서 이게 최단 항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 녀석은 이렇게 동그란 구면체 위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직선을 씌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 C처럼 가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선 C를
구면에 그대로 더 씌웠을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경로가 이게 아니라 구면에 그대로 더 씌워가지고 또 평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비행기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가 아니고 좀 요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구면 기하학이니까요. 5번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할지 말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내 한계인데 설명에. 자, 그래서 요것을 이해했다면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나왔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3번 볼게요. 선 A는 지도 위에서는 곡선이나 구면 기하학에서는 직선의 부분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보는데, 구면 기하학에선 뭐라 그랬죠? A 안에 있습니다. 지문에서 대원을 직선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A는 뭐죠? 측지선이라 했어요. 측지선은 뭐라 그랬어요? 대원의 원호라 그랬어요. 지문에서 이게 안 나와 있으면은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대원의 일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구면 기하학에서는 대원의 일부니까 직선의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5번, 6번 똑같은 문제야. 4번 선지. 4번 선지 봅시다. 선 B의 항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선 A의 항로를 택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군. 이 2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번이랑 3번 선지가 비슷한 말이고요. 4번 선지, 선 B의 항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선 A의 항로를 택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군 이라는 말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선 A가 사실은 지구는 9라는 현실을 적용한 구면체라고 해야 되나요? 구면 위에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 B는 그 최단 거리를 구면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직선이란 겁니다. 실제로는 그 직선의 모습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평면인 지도상에 선 B를 축으로 하여 선 A를 대칭 이동한 선을 따라 항로를 취해야 하면, 이게 뭐죠?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요런 녀석이죠. 선 A의 항로와 거리가 같겠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북반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반구니까 두 점의 최단 이동 거리는 이 구면, 동그란 구면을 따라서 가려면은 요런 느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거랑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버리면은 이 아래쪽으로 더 뭐죠? 여긴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지구의 둘레가 넓어지고, 그리고 더 튀어나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더 넓어지고 더 튀어나온 지구의 구면을 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림상으로는 2선분이나 2선분이나 길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지구를 생각을 한다면 아래쪽에 그린 녀석이 더 넓은, 더 먼 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공을 하나 가지고 공에 두 점을 그어보고 공의 북반구에 해당하는 데다가 두 점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래쪽이 그 공 둘레가 더 넓어서 더 긴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왜 2번, 4번, 5번이 똑같은 말인지는 이 구면상에서의 요 녀석과 요 녀석과 뭐 이런 녀석들의 차이를 물어보는 선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더 짧게 5분 안에 설명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아씨 이거 5번을 먼저 보라고 하고 이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미 다 말해버렸네.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도 내가 이 것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